그럼 김동완 의원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전화 뭐 회피하는 건 아니겠죠? 김치호 대변인 전화기를 해볼까요? 전화를 안 받아. 김동완이 여보세요? 네, 김동환입니다. 네, 최진봉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 한번 놓쳤습니다. 네네네. 자, 오마이TV 좀 방송 중에 생방송 중이고요. 자, 의원님 먼저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재판 항소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항소를 하지 않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유 네.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지난번 그 박수영 의원이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검사가 청구 그 구형량을 한 게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네. 벌금이 90만 원 나왔을 때 검사들이 한 얘기가 3분의 2 이상으로 받았으면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박수영 의원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대해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논리로 본다면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부용했는데 8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받은 형량을 보면 검사는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도 초과 달성을 한 상황에서 네. 당연히 항소를 뭐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여태까지는 사실은 관행적으로 항소를 뭐 무조건 하고 더 센 형량을 뭐 주장했다고 하지만 지금 3년을 부용했는데 8년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검사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초과해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항소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게 국민들의 뭐 기본권이나 인권을 위해서는 당연히 항소를 포기한 게 맞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강백신 검사나 뭐 네. 검사들에서 반발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유동규를 이제 3년으로 더 깎아주기 위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강백신 검사가 2%에 지금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의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미 남욱도 그렇고 정영학도 그렇고 지금 검찰의 회유와 압박, 네. 정말 뭐 배를 가르겠다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협박이 있었다는 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폭로를 안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유동규가 어떤 압박을 받았고 어떤 그 회유를 당했는지를 폭로하는 순간 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게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유동규를 계속 우리가 더 형량을 깎을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항소를 해서 유동규를 압박하려고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백신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유동규의 입막음을 위해서 이거 항소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외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외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검사들이 자기들이 항소를 원하면 뭐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의 판단 하에 이미 본인들의 구형량보다도 초과 달성한 상황에서 지금 또 우리 정부의 기조가 이 대장동 사건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나 아니 이렇게 검사들의 무조건적인 항소는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게 애초부터 국정 목표였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뭐 다른 항소도 다 포기하는 마당에 유독 이 건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이외에는 무슨 외압이 있었거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정부의 기조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지난번에 탄핵까지 했었잖아요, 민주당이. 네. 어떤 인물로 평가하고 계세요, 김 의원님? 사실은 그 윤석열 한동훈 라인의 핵심이죠. 네. 그 강백신 어미준이 뭐 우청령 우백포 자청령이라고 거의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네. 그들을 필두로 해서 밑에 특수부 검사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그런 과정을 저희는 사실은 변론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남욱의 폭로로 인해서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밑에 중간에서 행동대장으로서 그런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앞장선 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보수 패널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가 여기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특경가법으로 처벌을 안 받은 것, 그러니까 그걸 무죄로 선고한 걸 문제를 삼더라고. 그래서 항소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실은 보면 검사의 기소 자체가 이제 불완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항소를 하더라도 어차피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 이게 새로운 무슨 뭐 배임을 해서 돈을 가져갔다는 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428억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도시개발공사에 그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아예 주장 자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특정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그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가 실제 손해를 쫓은 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그 얘기를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술을 통해서 뭐 돈을 주기로 했고 그게 무슨 어떤 비리가 있었고 이런 진술을 엮어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항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도시개발공사에 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소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게 사실은 또 개별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됐더라면 유동규에 대해서 더 세게 형량을 구형했었어야죠, 검사들이. 근데 본인들이 3년만 구형해놓고 이미 8년이라는 형을 받았으면 그게 범죄가 뭐 일반 배임이 됐든 그런 특정 가법상 배임이 됐든 이미 그들은 목적을 달성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실익은 사실상 없는 거죠. 대장동 사건 같은, 그러니까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물증이 전혀 없죠. 진술만으로 하는 거죠 지금. 물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동규가 받아간 3억 정도의 돈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유동규는 지금 재판부는 그 3억을 유동규가 받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검찰은 이게 마치 이제 그 뭐 정진상 실장 이런 분들이 받은 것으로 지금 짜 맞춰가는 그런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엮어왔죠. 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기록이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정말 말밖에 없는 거고 그 돈을 어디 사용했는지 어디에 뭐 어떻게 계좌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증거가 일체 없는 상황에서 유동규가 받은 3억과 그 원래 뭐 700억 정도를 약속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계산해 보니까 428억이 나온 건데 이 진술 말고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강백신을 포함한 검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오늘 이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인가요? 이분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단 판단되고요. 네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면 차라리 우리 뭐 정부에 대해서 뭐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됐으면 처음부터 사의를 했을 텐데 지금 이미 뭐 남욱이나 뭐 정영학이나 이런 정영학 같은 경우는 증거가 조작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기가 엑셀 파일을 만든 게 있는데 검사가 수정했다라고 하고 그게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수정한 거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고 남욱 같은 경우에는 배를 갈라서 무슨 뭐 배를 가를 수 있다라고까지 협박을 받았고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까지 이런 가족들 보고 싶지 않냐라고 회유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자기가 어떤 위법이 있는지 밝혀내겠다. 이게 제대로 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검사의 모습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뭐 3년 구형했는데 8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지금 이것은 우리 검찰 개혁과 이런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큰 배신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강백신 검사나 이런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회유와 압박, 그다음에 이제 뭐 협박 이런 것들이 있었던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남욱이나 정의학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대응하려는 어떤 준비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고 네네. 하기 때문에 법무부 내에서 감찰이나 내부 그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네. 검찰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장이 사퇴하는 의사까지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자정작용이 하기는 힘들겠구나 네. 라고 싶기 때문에 강력하게 특검을 추진해서 네. 대장동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진행돼야 되고 대장동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술판에 관한 네. 내용도 이제 증거가 연어술 연어술 파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묶어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나 지도부가 강하게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형법상으로는 그 개발 이익금을 그리고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는데 민사적으로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거죠?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는 처벌할 수 있어요. 손해액 입증이 안 돼도. 근데 네. 손해액에 관계없이. 네, 특경가법이 안 됐던 거고 네. 그 형법상 배임죄 유동규 그 무죄로 유죄로 인정을 한 거죠. 네. 1심에서. 근데 민사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형법적으로는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랑 부당행위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유동규 등 뭐 아니면 이런 그 같이 가담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그렇죠. 뭔가 다른 뭐 이렇게 계약을 바꿔서 이익을 얻었으면 그거를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더 쉬운 거는 사실은 부당이득은 이 손해액이 정확히 입증이 안 돼도 일단 그 정보가 없거나 그 계약이 없었으면 못 얻었을 그 이익을 확실히 얻은 자가 지금 있습니다. 몇 천억.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을. 지금 이익 금액은 명확합니다. 이 금액은? 대장동에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 사업자들하고 청명 서약 뭐 이런 걸 맺습니다. 네. 서약서를 쓰게 해. 네, 네. 일체 부정행위가 있을 시 뭔가 이익을 다 토해내게. 그래서 저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 소송을 하면은 맞아요. 사실은 부당이득을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사 그런 방법으로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그럼요. 네. 네. 지금 얼른 그거부터 하지. 근데 지금 뭐 지금 보니까 지금 시장이 할 것 같지 않아서 시장을 빨리 바꿔서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지방선거 시장을 바꾸게 되면 그 시장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반드시 해야죠. 꼭 받아내겠습니다. 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거 받아내야겠네요. 네. 성남 시민한테 네. 몇 천억 상당의 그렇죠. 개발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맞습니다. 기억하고 맞습니다. 계셔야 돼요. 네. 시간이 남았죠.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뭐 민사도 뭐 시효 민사 이제 뭐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이제 3년이고 안날로부터 예, 지금 그리고 알았잖아요. 안날로부터 10년. 예, 지금 알았죠. 예, 그러니까 10년인가요? 뭐, 안날로부터 3년이고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인데 부당이득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그거랑은 네. 시효가 이제 10년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손해배상 할 때는 네. 아까 말씀하신 감정가라든가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액 인정 이게 가능합니다. 형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분명히 화천대유든 돈이 많이 벌어서 우리가 이익을 가져간 받잖아요. 사람들. 네,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누구죠? 곽상도, 그 아들도 좀 퇴직금 가져가고 다 환수해야죠. 뭐 김만배 등. 네. 맞아요. 다 그렇게 부당이득 반환이든 아니면 불법 손해배상 청구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네, 꼭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네. 이번에 꼭 성남시에서. 성남시장을 네. 바꿔야겠네. 그럼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엉뚱하게 성남시장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민사 소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그때 당시 당 대표한테 민사 소송 한 걸로 아는데 뭐 그건 제가 좀 찾아봐야 되면 정진상 실장은 확실히 소송 주체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을 불법적 행위를 든 이익을 낸 사람한테는 손해배상을 안 하고 아무 죄 없는 이재명 대표 그거는 봐야 되겠어요. 그거 대장도 봐야 돼요? 일당도 네. 포함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진짜.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 이제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남시장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위해서 네. 해야 된다. 네. 잊어버리지 마라. 네. 알았죠?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받아냅니다. 그렇죠. 제가 잊어버리는 거 봤습니까? 안 잊어버려요. 강백신 수천 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이 강백신 외웁니다. 호승진, 강백신, 박상용, 신봉수, 네 명이요. 예. 고용곤, 알겠습니다. 아, 30명도 더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홍정민 의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한 행태를 보면요 윤석열 정부 때 네. 너무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체? 맞아요. 제가 이제 뭐 상담하다가 좀 들으면 뭐냐면 경찰에서 불송치로 넘어온 거를 네네. 뭐 보안 수사를 해서 이거를 기소로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은 뭐 1심에서 무죄가 난 거를 악착같이 뭐 어쨌든 뭐 강압을 했던 뭐 증거를 만들었던 만약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거나 그러면은 약간 포상과 우수 사례로 이렇게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민감 그러니까 뭐 약간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특수부 같은 더구나 네네. 윤석열 사단에 있는 강백신 같은 사람.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주호 대변인 아까 우리 김동완 의원이 특검 얘기하던 대장동 특검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뭐 3개 특검이 돌아가다 네. 보니까 네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된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 좀 특검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 지금 같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3대 특검에 준하는 그러한 특검 인력이 투입돼서 좀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자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요. 진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덕수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최상목 얼마나 이상민 얼마나 이 국무위원들 윤석열, 김건희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이 친윤 검사들도 그자들보다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아니 검사라고 해서 봐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한민국에 사법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없어요. 아 저는 진짜 이 검사들만큼은 진짜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죠. 네. 아 진짜 윤석열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헌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뭐 강백신 때문에 뭐 형법, 뭐 형사소송법 이런 걸 공부하게 됐어서 아 변호사 나중에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이랑 김동완 의원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 이거는 네. 검찰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한 것 같아요. 이건 강백신을 보면 검찰한테 맡겨놔서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건 특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마음대로 기소하고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면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몇 년 동안을 괴롭혔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또 대통령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괴롭힌 이런 일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긴급하게 특집으로 속보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두 분 다 경기도 저까지 다 세 분이 다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 라이. 경기 성남의 김지호, 네. 고향의 홍정민, 용인의 최진봉 세 사람이 각각의 좀 지역에서 고향은 이동환 시장은 좀 바꿔야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잘해주시 두 분 파니 다. 보트. 두 분 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 다 성남과 고향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꼭 진짜 제발 잘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걱정입니다 진짜.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밤에 9시에 다시 돌아오고요. 두 분과는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이곳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밤에 뵙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